저는 가장 정확하고 최신성 있는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리셀 대량 등록만으로 6개월 동안 한 달 순수익 40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리셀 사업을 확장 중에 있어요. 솔직히 꿀팁 가르쳐준다 하면서 정작 보고 나면 별거 아닌 영상들 때문에 많이들 지치고 실망하셨죠. 2024년 9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리셀 사업으로 직접 돈을 벌면서 경험한 따끈따끈한 노하우들을 준비해뒀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어머니가 봐도 따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해뒀으니까 여러 번 돌려보면서 꼭 실행해서 함께 돈 벌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미 제 강의를 듣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돈 벌고 있는 대표님도 계시고 다양한 수강생분들이 가르쳐준 대로 실행을 해서 월 순수익 100만원 이상 벌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돈 강사에 대한 기준을 두 가지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가르치는 사업으로 돈을 꾸준히 벌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럼 그 지식으로 남도 돈 벌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 리셀 사업으로 점점 더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전달드린 지식으로 다른 분들도 점점 더 돈을 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리셀로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남도 한 달 만에 월 순수익 100만원 벌게 도와주는 건 저 서 팀장이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 동영상을 보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에 들어와서 질문을 작성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 리셀이 뭐길래 돈이 된다는 거냐 많이들 궁금하시죠? 가장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쿠팡과 지마켓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 올라와 있는 상품을 A 상품이라고 하고 지마켓에는 A 다시 상품으로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건데요. 이해를 돕고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쿠팡에 생수가 올라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생수를 지마켓에 조금 다르게 올려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지마켓에는 생수를 올렸으니까 팔린다면 주문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주문을 쿠팡에 가서 생수를 주문하고 지마켓에 있는 구매자 집으로 직접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이거 불법 아니야? 저렇게 하는데 팔린다 해도 그럼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냐? 네, 불법 아니고 정말 팔리고 또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리셀 사업이 돈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쿠팡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마켓에 올려서 팔아도 가격 경쟁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팔리고요. 두 번째는 쿠팡에 있는 상품이 지마켓에서는 팔고 있지 않아요. 누구도 올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많이 등록해 상품 1000개 이상 올리면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판매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쿠팡을 사용하는 사람은 쿠팡만 사용하고 지마켓 이용하는 사람은 지마켓만 이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지마켓에서 사기 때문에 구매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 4가지 이유로 계속 리셀이 팔리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셀을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수동이랑 자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등록해야 되는 걸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 시간 대비 수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커머스가 처음이고 부업으로 진행하실 텐데 처음 초보자가 수동으로 제품을 소싱해서 등록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또 등록했다고 한들 성과가 나는 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부업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실까요? 등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열의 9은 최저시급도 못 벌어가는 상황에 직면하시게 될 확률이 아주 큽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저희가 투자한 시간 대비 수익에 주목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하루에 한두 시간만 사용해도 몇백 개의 상품을 업로드가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최소 최저시급 이상은 벌어갈 수 있어요. 더 많이도 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유로는 유지보수 업데이트입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상품을 업로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가격을 바꿀 수도 있고 재고가 없어서 판매가 중지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등록했다면 하나하나 찾으면서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업데이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클릭 단 한 번만으로 가격 재고를 모두 업데이트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로는 주문 처리가 쉬워요. 수동으로 등록하였을 때는 이제 상품이 팔려도 문제예요. 왜냐면 그 상품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던가 아니면 처음에 상품을 등록할 때 엑셀에 하나하나 노가다로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찾아서 주문을 하겠죠. 자, 근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원문 사이트 클릭 하나만으로 소싱했던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해서 바로 주문할 수 있어요. 이 시간 또한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리셀로 잘 팔리는 카테고리 하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생활용품인데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팔려서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비하여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도만 올려주면은 이제 판매가 많이 발생하는 카테고리예요. 자, 지금부터는 대량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중요한 건 제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리셀 대량의 원리입니다.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무엇을 사용하든 응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끝까지 잘 보시고 혼자서 해보실 때는 여러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사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사항은 환경 설정인데요. 환경 설정에 오시면은 익스텐션부터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용법을 눌러주시면 이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바로 다운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이 뭔지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익스텐션은 페이지 수집이 아닌 개별 수집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기능이고,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수집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텐션을 깔아주시면 여기 이렇게 뜹니다. 이거는 개별 수집을 할 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따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마켓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마켓 등록은 마켓마다 조금 등록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이 메인 화면에 사용법이 있어요. 이 사용법에서 환경 설정, 이 마켓별 연동이 여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금지어 설정인데요. 금지어로 설정해 둔 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수집 업로드 할 때 금지어는 빼고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많이 쌓는 게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그때그때 지재권 관련돼서 메일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이 상품은 내가 긁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상품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하는 건 간단하게 이제 세미클론을 기점으로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번역 기능인데요. 이거는 왜 있냐면은 구매 대행이랑 같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번역기가 있는데, 리셀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이제 아래에 치환 설정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어쩔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상품이 이렇게 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앞에 현대 H몰이라는 글자는 좀 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써주고 띄어쓰기 하나 해서 추가해주면은 현대 H몰이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요런 기능이 이제 치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시고 상품을 수집하실 때 요 글씨는 좀 변경하고 싶다 하는 부분은 치환 설정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환경 설정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플랜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플랜 설정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마진을 붙여서 판매할 건가,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할 건가, 세부 사항들을 설정해 놓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등록해 주면은 테스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테스트가 생기는데요. 그럼 이제 국제 운송료는 이제 구매 대행 관련이니까 빼고, 마진율은 보통 10에서 20% 잡으면은 리셀은 됩니다. 그 사이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추가 요금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상품을 긁어 올 때 배송료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이제 배송료가 3,000원이다 하면 우리는 무료 배송으로 할 거기 때문에 추가 요금은 3,000원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할인 나머지는 다 볼 필요 없고, 요렇게 이제 마진이랑 추가 요금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리셀은 이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요 기능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최소 그래도 내가 하나 팔았을 때 3,000원은 남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3,000원으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4,000원 원하시는 분들은 4,000원 하셔도 되고, 그것보다 큰 금액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설정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마진은 공통적인 부분이고, 안에 이제 오픈 마켓별로 이제 수수료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하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가 좀 저렴하죠. 6%예요. 6%고 이제 아이디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무료 배송, 그리고 도서상가 3,000원, 6,000원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고 반품 배송비 3,000원 해주시면 되고요. 태그 설정은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뭐 하실 분들은 그냥 관련 있는 거 태그라고 생각하시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생활용품이나 뭐 건강식품이면 건강식품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안내 메시지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AS 번호는 이제 세컨폰 등록하신 분들은 세컨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돼요. 원산지는 기타라고 작성해줍니다. 출고지는 이제 오픈마켓에 등록돼 있는 출고지를 저절로 가져와요. 그럼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는 저희가 만든 상세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지재권, 디자인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텍스트 모두 제거해 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썸네일에 있는 이미지 하나를 가져와서 상세 페이지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품 정보고시 요것도 핸드폰 번호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고객님들한테 이제 고객님 개인 정보를 다른데 제공해도 되냐, 요런 하단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카페에 따로 공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미리 적어놔서 추후에 이제 문제 될 거를 조금 줄인다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플랜 설정이었고요. 플랜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직접 한번 물건을 어떻게 소싱을 해오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소싱을 할 건데요. 제가 미리 찾아놓은 마켓이 있습니다. 이건 뭐 모자
모자이크 처리해서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이렇게 물건이 떠요. 뜨면은 페이지 수집을 해주셔도 되고 하나하나 개별 수집, 아까 익스텐션을 깔아놔서 이렇게 뜨는데요. 뭐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선택을 하고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저장된 상품들이 나옵니다. 이걸 내보내기를 하면은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면은 이제 여기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수집할 것들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카테고리 자동 매칭은 이제 업데이트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잘 되지 않고요. 이거는 하나하나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택을 했죠. 선택을 하면은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아까 깔아놨던 익스텐션으로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된 상품을 내보내기를 누르면 컨트롤 C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개별 상품 수집을 눌러주시고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URL이 다 뜹니다. 그러면 카테고리 자동 매칭은 지금 업데이트 중이라 지원을 안 하는데요. 비슷한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전체 상품에서 긁어와서 그런데 디지털 가전이면 디지털 가전에 어울리는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가구 인테리어다 하면은 가구 인테리어에 적합한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아무거나 하고요. 플랜은 아까 저희가 설정해 놨던 테스트로 하시면 됩니다. 하고 대표 이미지는 1번 선택해 주고요. 메모하실 게 있다면 메모를 하셔도 됩니다. 하고 수집을 하시게 되면은 상품을 수집합니다가 뜨고 작업 내역이 오시면은 수집 중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집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맞죠? 40개 정도면 제 생각에는 아마 한 5분 안에 수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수집이 되었다고 치고 이제 그러면은 상품이 수집되었으니까 상품을 업로드 해줘야겠죠. 업로드도 참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수집한 상품들을 클릭해 주시고 40개면 40개 다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 상품 전송, 선택 전송을 눌러주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마켓에 뿌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해서 전송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어떤가요? 참 쉽죠? 누구나 이제 이 영상만 봐도 처음에 시작은 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은 다음 영상에서도 카테고리를 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